네, 안녕하세요. 김은배 기자입니다. 오늘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가장 흡사한 기후를 저희가 만들어 본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빗물을 굉장히 많이 맞아 있고, 저희가 지금 이걸 찍다가 언제 어느 순간 다시 차로 들어가서 내부 리뷰부터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하는 리뷰인 만큼 제가 속전속결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라는 독자적인 세그먼트를 갖고 있습니다. 크로스오버라고 하죠. 요즘에 SUV가 대세인데 그런 SUV가 할 수 있는 어떤 험로 주행이나 아니면 안 좋은 기후 조건에서의 좀 더 다이나믹한 움직임 등을 하는데 유리한 만큼 그런 특성을 가진 차들이 요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단의 승차감 그리고 그 안정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모두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충족해 주는 차라고 생각이 돼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토르의 망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북유럽 신화 속 가장 유명한 신 중에 하나죠. 토르. 이 헤드램프 부분이 이름만 거창하게 붙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어요. 네, 오토 하이빔 기능은 물론이고 운전 중에 핸들 조향에 따라서 이 헤드램프가 각도를 같이 움직여주는, 어느 정도 움직여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하이빔을 쏠 때 앞쪽에 있는 사람이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그 조도를 낮춰주는, 그 부분에 빛이 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첨단 기능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는 근데 사실 농사의 신이기도 합니다. 천둥을 다룬다는 것은 기후를 다룬다는 뜻이고, 농사에는 기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죠. 스칸디나비아 반도 주변이 굉장히 기후가 열악하고 농사를 일구기에 어려운 그런 험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웨덴의 어떤 그런 기후를 생각해 보면 겨울은 춥고 또 여름은 길고 대부분의 지형이 숲이나 아니면 뭐 호수 뭐 그런 것들로 돼 있죠. 그런 환경에 있는 차기 때문에 이런 크로스오버가 나왔다는 평가가 많죠. 주행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세단의 역할도 하면서, 그리고 그런 험지를 다니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아래쪽에 이렇게 무광으로 처리된 이런 플라스틱 부분을 들 수가 있겠죠. 이게 전체가 이제 같은 재질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손상이 있었을 때 전체적으로 뭐 뒤틀리거나 이제 다 충격이 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가 플라스틱이면 아마 얘가 먼저 깨지거나 아니면 얘가 먼저 막아주면서 위로는 어떤 충격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릴은 V60만의 전용 그릴이 적용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기존의 세로선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던 어떤 그런 그릴이 아니라 여기 진 같은 크롬을 하나씩 이렇게 박아놔서 마치 무슨 뭐 바이킹의 갑주 같은 뭐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조금 넓게 저희가 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차가 굉장히 길거든요. 마치 쿠페를 옆으로 길게 늘려놓은 것처럼 굉장히 얄쌍하고 낮으면서도 깁니다. 이게 정말 크로스오버의 느낌이 나죠. 하지만 세단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200mm 정도가 올라왔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험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뭐 이렇게 긁히거나 아니면 뭐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올라간 거고, 조금 특징이라고 한다면 앞에 오버행은 전면부의 이 오버행은 줄어들고, 그리고 휠 베이스가 늘고,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오버행도 같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긴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휠을 보실게요. 휠은 18인치와 19인치 휠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사실 휠을 선택한다기보다는 트림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또 타이어 휠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무광인데 여기와 이제 같은 재질은 아니지만 색감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줘요. 좀 통일감이 있죠. 크롬 부분은 또 지나치게 반짝거리지가 않네요. 뭐 전체적인 이제 톤을 유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사이드 미러가 보통 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요런 이 창문과 같은 라인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문짝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문짝에 붙어 있어요. 근데 보통 문짝에 붙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시야를 터주기 위함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신기하게 여기가 막혀 있네요. 이걸 뭐 왜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곡선으로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드 미러가 주차나 이런 걸 했을 때 생각보다 여기랑 간격이 넓지가 않아서 거의 벽면이랑 가까이 붙여도 이게 거슬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필러, B필러, C필러 요 창문의 느낌을 한번 볼게요. 보통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실용주의적이죠. 스웨덴의 어떤 감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여기에 보통은 이제 크롬을 많이 장식을 해 놓는데 여기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여기를 그냥 깔끔하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뒀고요. 이게 손잡이 부분도 그래요. 손잡이 부분을 보통 크롬으로 이렇게 덮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렇게 해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위쪽에 이제 크롬 라인을 이렇게 하나 덧대 놨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실루엣을 본다고 하면 굉장히 젠틀합니다. 아까 전면에서도 볼 수 있었던 느낌이지만 굉장히 각이 져 있고 불필요한 어떤 곡선이나 아니면 장식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옆에를 보셔도 딱히 뭐 눈에 번쩍거리거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물론이고, 문양이나 이런 것도 그냥 이쪽은 곡선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위쪽은 날렵한 선으로 이렇게 그냥 쭉 빼놨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죠. 뒤쪽으로 와보시면 정말 그렇게 선이 이렇게 줄이 깔끔하게 잡혀 있어요. 뭐 복잡한 문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선이 은은하게 명확하게 한 줄씩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오시면 이제 뭐 리어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볼보 차의 굉장한 아이덴티티죠. 리어 램프가 세로로 이렇게 있는 모습. 요즘에는 밑에도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서 이게 마치 무슨 뭐 물소의 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어떤 그런 풍경을 생각할 때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크로스오버다 보니까 분명히 밑에 부분은 많이 올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고가 진짜 SUV처럼 아주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세단을 험로를 주행할 수 있게 밑에만 띄워놓은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굉장히 차가 높아 보이질 않고 실제로 높지도 않지만요, 날렵한 느낌을 뒷부분에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T5 어떤 엔진의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정작 그 V60이라는 이 차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대신에 요 밑에 보시면 크로스컨트리라고 이렇게 레터링을 음각으로 해놨죠. 이게 그런 의미라고 해요. 이게 뭐 V60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크로스컨트리라는 크로스오버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빼고 여기다가 그런 아이덴티티를 좀 더 집중시켜 놓은 모습인 것 같네요. 여기는 이제 볼보라고 눈에 확 띄는 이제 크롬으로 이름이 돼 있고요. 하나 또 밑에 내려 보시면 정말 볼보 차가 굉장히 실용적인 느낌이 또 나는 게, 요즘에는 이런 머플러 부분들을 장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머플러가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불필요한 디자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트렁크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핸즈프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 밑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로 살짝 이렇게 쳐주거나, 무거운 걸 들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발로 이렇게 하는 느낌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트렁크를 딱 보시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트렁크를 그냥 휑하게 이렇게 뚫어 놓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여기는 굉장히 장치가 많아요. 아래쪽에도 걸 수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매거나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위쪽에도 뭐 옷걸이처럼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는 이렇게 밴딩도 있습니다. 또 이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망도 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서는 양쪽에서 조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부분은, 보통 이렇게 반듯하게 트렁크를 파놓는 경우는 이렇게 흔치 않아요. 그냥 제 기억에는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여기는 굉장히 깍 잘라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뭔가 모양을, 정말 모양이 약간 크거나 아니면은 좀 다채로운 모양을 넣을 때도 차곡차곡 잘 쌓아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많이 넣을 수 있죠. 사실 뭐 이렇게 파인 부분이나 뭐 이렇게 좀 자잘한 공간들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그 공간을 좀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터놓은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이한 게 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쭉 빼서 위에 이 홈에 이렇게 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여기에 걸지 않고 선을 따라서, 홈을 따라서 올리면 이런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짐의 높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있는 이유는 뒷좌석에 이제 승객들과 짐을 분리해 주기 위한 용도죠. 보통 이제 세단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트렁크랑 승객이랑 최대한 분리를 해서 그런 승객의 승차감을 좀 보존을 해주는 형태인데, 이 크로스 오버 형식에서는 이걸 필요에 따라서 그런 기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닐 때는 아예 이렇게 터 놓을 수도 있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좌석을 앞쪽으로 폴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앞으로 훅 넘어가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트렁크가 깊다 보니까 어쨌거나 안으로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뭐 사실 이거는 트렁크 공간이 넓다는 그 장점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폴딩하기가 딱히 어렵지 않고요. 안으로 일단 공간이 굉장히 확보가 많이 됐죠. 뭐 이게 높이가 낮아서 이걸 뭐 차박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공간에 잠깐 누워 있는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진짜 뭐 돗자리 잠깐 깔아 놓을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뒷자리 공간이 부족하진 않은데 휠베이스가 많이 늘어난 것 치고는 그렇게 길어졌다는 생각까지는 안 되네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뒤쪽에 트렁크 공간을 그만큼 많이 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차는 폴딩 기능이 굉장히 좀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게 돼 있는 반면에, 아쉽게도 이 위치에서 이 의자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자세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다만 이 자세가 불편하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공간도 엄청 넓지 않다 뿐이지 충분히 넓은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머리 윗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세단적인 느낌을 내기 때문에 전고가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이 정도 공간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게 크리스탈적인 느낌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여기 등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천천히 빛이 들어와서 고급스럽습니다. 꺼질 때도 천천히 꺼지네요. 그리고 이 차가 굉장히 실용적인 차이기 때문에 아까 뒤에 트렁크에서도 보셨다시피 무언가를 걸고 지탱하고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저기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섬세하죠? 보통 여기에 이런 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여기에 뭔가를 걸 수 있어요. 목걸이를 걸든 아니면 뭐 다른 뭐 지지를 위해서 뭐 끈 같은 걸 여기 매달아 두든 할 수 있고,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무슨 공간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기도 뭔가를 거는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당연히 이것을 거는 곳이죠. 이게 한쪽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는 양쪽에 다 돼 있습니다. 양쪽에 다 걸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 가는 부분은 에어컨적인 부분, 이렇게 B필러 위치에 송풍구가 달려 있고요. 에어컨은 이쪽이 이제 메인이죠. 나름 고급스럽고 통일감도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 외관의 느낌을 연상시키는데요. 여기는 크롬이고 여기는 무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지금 락이 걸려 있지만 여기서 뒷좌석 열선이나 아니면 에어컨 같은 걸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런 다이얼들이 굉장히 다 묵직하게 움직이네요. 모든 다이얼이 다 묵직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내리면 150W, 뭐 230V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여기가 또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 이게 AWD 시스템이다 보니까 뒤에 센터 터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차들보다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SUV처럼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SUV처럼 높지는 않은데 밑에 이제 험로우 주행을 위해서 밑부분을 올려놓다 보니까 그만큼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중앙에는 성인이 앉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그냥 가족 여행이라고 봤을 때 뭐 이 정도 공간만 쓴다고 하더라도 뭐 또 뒤에 공간도 있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를 보시면 썬루프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죠. 이게 뭐 V90이나 아니면 뭐 XC90에 들어가는 사이즈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뒷좌석 승객 같은 경우에 여기에 어떤 시야를 굉장히 폭넓게 쓸 수 있어요. 거기 이게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뒤쪽으로 넘어가는 이 선 자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탁 트여 있는 느낌을 줍니다. 정말 여행 갈 때 여행 가는 맛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뒷자리의 가죽 재질도 아주 좋습니다. 느낌 자체가 정말 좋아요. 맨질맨질한데 여기 이제 뭐 바람도 통하게 구멍도 송송송 뚫려 있네요. 그리고 의자가 굉장히 좀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이런 뭐 스티치 부분도 당연히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색감이긴 하지만 여기 재질이랑, 그러니까 요런 테두리 재질이랑 여기 안에 재질이 또 다릅니다. 뭐 이거는 보시다시피 당연히 여긴 다른 재질이고요. 분명히 다른 재질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지만 하나의 색감으로 정말 위화감 없이 잘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간단히 뭐 흘러내리지 않게 올려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열면 여기 안에도 뭐 간단한 걸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공간은 깊지가 않아서 아주 실용적이라는 생각은 여기는 잘 안 드네요. 그리고 이 뒤쪽은 이제 스키스루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컵홀더가 나오죠. 자, 앞좌석을 열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SUV라고 하기에는 시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도 느낌이 그랬지만 정말 세단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SUV적인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강조되어 있고 또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약간 특이하죠? 이런 모양적인 특성 때문에 실제로 앉았을 때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볼보는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게 또 척추가 상하지 않도록 사고가 났을 때도 척추를 보호할 수 있는 시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시트를 이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위치고요. 이쪽 문을 보시면 이제 바웰스 윌킨스 굉장히 훌륭한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기 아래쪽도 스피커가 있는데 여기는 색감이 차이가 납니다. 뭐 아예 그냥 이쪽으로 시선이 안 가게끔 이제 색상을 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급감이 여기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트 모양을 기억할 수 있는 형태가 돼 있고요. 네, 여기를 돌려서 지금 시동을 걸었죠. 이 부분부터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북유럽의 어떤 그런 신화를 생각했을 때
크리스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이게 외국 사양으로는 여기 기어 노브가 크리스탈인 버전이 있죠. 뭐 그것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나 아니면 그런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볼보, 구른다는 뜻이죠. 이게 드라이브 모드인데 정말 잘 굴러갑니다. 아주 잘 굴러가고요. 이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한번 눌러야 돼요. 누른 다음에 위에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방향으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오토 파킹 시스템이 있죠. 그것도 이제 뭐 자동으로 이제 브레이크가 이제 먹히는 시스템도 여기 있고요. 요거 이제 키고, 그거 오토 브레이킹이죠. 그리고 이거는 오토 파킹이고요. 오토 파킹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옆에 달렸을 때 이제 올리고 내리는 어떤 그 기분을 좀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올리면 잠기고 내리면 열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되게 귀엽죠? 변속기 같은 경우도 제가 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이 기어 노브 자체가 굉장히 앙증맞게 되어 있습니다. 둥글진 않고 각져 있기 때문에 잡았을 때 아주 뭐 부드럽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이 잡고 있었을 때 느낌이 제법 괜찮아요. 한 손에 쏙 들어온달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자식이 아니라 이제 기계식이죠. 근데 기계식이 또 주는 어떤 그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자식이라고 해서 뭐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가죽이나 아니면 이런 크롬 부분들, 여기 내부적인 분위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K7 그 발표회를 갔을 때 제가 K7 안에도 굉장히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가 이렇게 많이 적용이 돼 있는데 제가 쉽게 때를 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조금 아쉽다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거는 신기하게 지문이 잘 남지를 않아요. 물론 이게 지문이 안 남는다고 하면 이제 그거는 거짓말이겠죠. 근데 이것 자체가 느낌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그냥 느낌을 떠나서 지문이나 이런 게 잘 안 남도록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재질인지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거 뭐 아스가르드에서 갖고 왔네.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소재들이 굉장히 다 하나같이 고급스러운 느낌인데요. 이렇게 올리면 이게 나무 느낌을 낸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나무입니다.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 다 이렇게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서 이렇게 움직일 때 매끄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결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그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드리프트 우드라고 해서 북유럽 지역에 이렇게 뭐 떠다니는 나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가 이제 드리프트 우드라는 그 이름에 녹아져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험한 풍지풍발을 다 겪은 어떤 나무 소재이기 때문에 어떤 습기나 이런 내구성에도 굉장히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열면 안에 이렇게 컵홀더와 뭐 간단하게 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열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많은 걸 넣을 수 있는 공간 같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자동차 키를 넣으면 키 하나 정도가 딱 들어가네요. 한 요 정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냥 잡아당기면 안 되고요. 여기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들리시나요?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기분이 되게 우중충했는데 기분이 확 풀리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바워스 윌킨스에서 만든 스피커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급이죠. 보통 이게 한 1억 정도는 넘어가야 보통 들어가는 그 음향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라도 이 차를 사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안에 곳곳에서 울리는 음향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차 곳곳에 배치가 돼 있어서 한 19개 정도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소리 정말 좋네요. 이 소리가 공간감이 되게 있어요. 보통 차 안에서 듣는 음악 같은 경우에 눈을 감았을 때 그 콘서트장이나 어떤 이런 장소에 대한 공간감이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기 마련인데 이건 눈을 살짝 감고 있으면 그 악기 세션과 어떤 보컬과 서로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약간의 공간들이 귀를 통해서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어깨가 절로 들썩거리네요. 예. 정말 힐링이 됩니다. 예. 정말 훌륭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거 좀 감상 좀 하고 다시 찍을까요? 본의 아니게 음악을 소개하는 형태가 돼버렸는데, 제가 원래 얘기하려던 건 요 크리스탈 요 느낌이었죠. 이 느낌이 되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송풍부에도 적용이 돼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디테일하죠. 여기 끝에 어떤 크리스탈적인 느낌이 이렇게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리면 이게 제가 손을 이렇게 돌리는 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게 싸구려 같이 딸깍딸깍 거리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스무스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마치 볼보의 핸들처럼 굉장히 잡아주는 느낌이 강해서 정말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이런 걸 만지면서 들 줄은 몰랐는데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롬 장식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블랙 하이그롯이 정말 지문이 잘 안 남아서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내비게이션 있죠. 9인치입니다. 세로로 돼 있는데, 세로로 돼 있는 게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죠. 보통 세로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는 건 이제 내비게이션의 버튼적인 기능들까지 좀 몰아줘서 한 번에 요것만으로 이제 다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버튼들이 뭐 요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요런 데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버튼을 이제 눌렀을 때 직관적으로 눌러야 되는 어떤 키들이 있잖아요. 뭐 빨리빨리 뭐 내비게이션을 직관적으로 바꾼다거나 음악을 빨리 틀고 싶다거나 이렇게 할 때 어쨌든 여기를 다 거쳐야 된다는 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만질 때 반응이 되게 좋아요. 이게 정전기식이 아니라 이게 센서가 있다고 해요. 굉장히 잘 잡습니다. 이게 뭐 장갑을 끼고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장갑을 갖고 오지를 않아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여기를 만지는 느낌도 굉장히 괜찮을 뿐더러 버튼을 눌렀을 때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이라는 거, 딸깍딸깍 하는 소리도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길게 누르면 화면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DISP나 뭐 인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키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런 크롬 라인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고, 아까 말씀드렸던 드리프트 우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티치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박혀 있어서 이게 무슨 뭐 명품 백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적당히 푹신하고요. 아주 푹 꺼지지는 않습니다. 크롬 장식 같은 경우에 이쪽 끝에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쪽 옆으로 더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워스 윌킨스의 그런 오디오 시스템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굉장히 수평적인 느낌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심플하고 또 젠틀한 느낌까지 있습니다. 내장 가죽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이게 브리지 오브 위어사의 가죽인데요. 아무나 쓸 수 없는 가죽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있고요. 보통 이런 색감을 가진 가죽들을 약간 스웨이드 재질로 많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마치 지갑의 표면처럼 굉장히 질기고 맨들맨들합니다. 아마 이게 손때를 타면 색깔이 조금 더 짙어지면서 약간 그러니까 오래 사용한 지갑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느낌 좋습니다. 느낌이 좋고요. 하지만 이게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약간 매끈매끈한 느낌이 강합니다. 이쪽도 한번 볼까요? 색깔은 비슷한데 여기랑 여기는 재질이 약간 다른 듯도 해요. 하지만 색깔이 통일감이 굉장히 있고, 여기는 푹신푹신합니다. 자, 볼보의 핸들인데요. 볼보의 로고가 아주 크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 평면적인 게 아니라 여기 자체 내에도 여기 자체도 몰딩이 굉장히 높낮이가 좀 크네요.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이고요. 그리고 클러스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클러스터를 보시면 색감이 굉장히 선명하죠.
선명하지만 이제 뭐 눈을 자극할 정도의 어떤 그런 비비드한 색깔이라기보다는 좀 부드러운 색깔로 돼 있어요. 요 느낌이랑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카메라로는 잡기가 좀 힘든데 저기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죠. 저기의 색감도 굉장히 클러스터 색감과 유사합니다. 자, 조작을 한번 해볼게요. 운전 모드가 된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요, 트립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미디어, 뭐 라디오를 들을 건지 뭐 블루투스를 들을 건지, 그리고 옆에는 전화기. 여기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세요. 저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내비게이션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최근에 갔던 장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고요. 여기는 이제 음성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을 한번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능입니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과 그리고 파일럿 어시스트가 있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간격을 이제 맞춰주는 거고요. 그리고 파일럿 어시스트는 그 기능에다가 플러스 핸들의 조향까지 함께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차선을 따라가게 해주는 건데 양쪽 차선의 간격을 굉장히 균등하게 잘 잡더라고요. 아까 운전 중에 해봤을 때는.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눌러주면요, 네, 이렇게 역시 안전의 볼보입니다.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죠. 이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안 되고 기어가 뭐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킨 상태에서 정말 안전할 때만 움직이게 해두고 있습니다. 이 키를 보실까요? 요게 이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과 파일럿 어시스트의 간격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위로 누르면 이제 간격이 좁아지고 반대로 하면 간격이 늘어나죠.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당기면 이제 뒤쪽에 화면이 나오죠. 이 화면이 굉장히 넓어요. 일반적인 자동차를 탔을 때 그 부분보다 굉장히 광각입니다. 광각이다 보니까 이렇게 끝에 보시면 약간씩 휘어지는 왜곡 현상이 있어요. 이게 뭐 자연적인 왜곡 현상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360도 보기 이렇게 하면 그 카메라가 4개 정도 달려 있는데요. 그 카메라들의 정보를 종합해서 이렇게 360도로 지금 이렇게 위치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화면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또 전면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광각을 말씀드렸는데 전면 쪽이 좀 더 넓게 찍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차가 지금 지나가니까 이렇게 경고가 오죠. 스웨덴 사람들이 굉장히 실용적이죠. 아까 제가 직관성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버튼들이 굉장히 정말 몇 가지만 이렇게 단촐하게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뭐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는 부분이 아니죠. 물론 이제 음향적인 부분은 연동이 되겠지만요. 제가 가장 여기서 마음에 들었던 건 요 비상 깜빡이 위치입니다. 이게 어떤 차 같은 경우는 뭐 이런데 가 있어서 뭐 정말 이게 신호를 갑자기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불편함이 느껴졌던 경우가 있는데 여기 위치는 정말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크게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버튼을 누르는데, 운전하면서 누르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에 가 있어요. 거의 뭐 변속기랑도 비슷한 느낌으로 잡을 수 있어서 요 배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뭐 와이퍼를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올려서 내려서도 할 수 있고, 제가 아까도 이제 비가 오는 상황이 우스갯소리로 스웨덴은 원래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반은 농담이지만 실제로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기후적인 악조건에서도 잘 운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뒷부분이죠. 뒤에 이렇게 왔다 갔다. 네. 뒷부분에도 이렇게 와이퍼를 움직일 수 있게 해놨거든요.
뭐 요 기능이 없는 차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런 거 있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그런 복합적인 기후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 아까 만져봤던 소재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여기는 조금 주름이 이렇게 져 있고요. 자연스러운 주름이 이렇게 져 있죠. 그리고 좀 더 푹신푹신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가죽을 쓴 것 같아요. 뭐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가죽을 쓴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크롬 재질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예, 안전에 볼보 지금도 경고등이 울리죠. 여기는 무광이고 플라스틱 재질 같아요. 근데 뭐 이것도 싼 티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약간 비닐 같은 느낌의 그 비닐이 아니고요. 약간 그 동물의 비늘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런 분위기들이 전반적으로 잘 어우러져서 고급감이 되게 있어 보이네요. 이런 각져 있는 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재질도 묘하게 고급스럽네요. 여기는 제외입니다. 여기까지 고급스럽진 않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백밀러가 있는데 이게 계속 아까도 기후 조건과 제가 연관을 짓지만 이게 정말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뒤에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측면의 유리도 굉장히 뒤에가 잘 보이게끔 돼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비가 송골송골 맺혀서 어쨌거나 보통의 유리보다는 좀 덜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요. 네, 제가 바월스 윌킨스 이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을 굉장히 극찬을 했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이게 조작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또 느낄 수 있게 해놨어요. 스튜디오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무대, 콘서트 홀, 이렇게 느낌을 좀 바꿔가면서 들을 수 있게 해놓는 것은 물론이고, 또 소리가 나오는 위치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운전자에 최적화된 음향을 또 맞출 수 있고, 모두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뒤쪽만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다양하게 오디오 시스템을 기능적으로도 갖춰놨습니다. 자, 음향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상태고요. 이거 빨리 찍어야 되는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빨리빨리 넘기고 싶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개별 무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건 전체적으로 좀 좁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집중되는 느낌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망의 콘서트홀 가보겠습니다. 이거죠. 이 울리는 음향이 저라면 계속 이 콘서트홀로 맞춰놓고 들을 것 같아요.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이 울리는 이 음향이 사운드가 공간감을 굉장히 키워주네요.